1729년 3월 28일 한 남자가 자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41살이었습니다. 그는 왕족이었고 청나라에 사절로 다녀올 정도로 왕실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요? 그것도 영모의 괴수라는 죄명을 뒤집어쓴 채 말이죠.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이 남자가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왕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그의 혈통이 너무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란군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고 그 대가로 그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왕족 밀풍군 이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688년 2월 28일 조선 왕실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탄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 경안군 이석견이었고 아버지는 경안군의 장남 임창군 이혼이었습니다. 즉 이탄은 소현세자의 증손이자 인조의 현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현세자는 인조의 장남으로 세자였지만 청나라에서 돌아온 뒤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아들들은 제주도로 유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종 때 경안군이 복권된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효종의 후손인 현종과 숙종, 경종, 그리고 영조까지도 본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왕이 되지 못했던 소현세작의 자손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이들을 상당히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이탄의 할아버지 경안군의 두 아들, 즉 이탄의 아버지와 숙부는 한때 영모와 관련되어 제주도에 유배된 적도 있었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이탄의 아버지 임창군은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여러 왕족 가운데 감히 바라볼 자가 없었다고 경종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경안군의 장손인 밀풍군 이탄은 명실상부한 왕실 종친으로서 여유로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1710년 그가 22살이 되던 해에 군의 자기를 받았습니다. 밀풍군이라는 봉호는 경상남도 밀양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꽃길만 걸었습니다. 1723년 35살의 나이로 사은사로서 청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중요한 임무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1726년에는 사은 겸 동지사로 다시 한번 청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탄은 정부인 청풍 김씨와의 사이에서 그리고 계부인 임천조 씨와의 사이에서 5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자손도 번창했고 왕실의 신임도 두터웠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습니다. 40살이 되던 1728년까지 그의 인생은 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3월,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728년 3월 15일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소론 과격파와 남인 세력이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 한 반란이었습니다. 문제는 반란군이 추대하려 한 인물이 바로 밀풍군 이탄이었다는 점입니다. 왜 반란군은 밀풍군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혈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종은 재위 4년 만에 후사 없이 승하했고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경종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소현세자의 증손인 밀풍군이 양자로 입적되거나 그의 맏아들이 경종의 양자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풍군은 경종과 동갑이었고 영조보다는 6살 많았습니다. 경종이 즉위한 1720년 당시 밀풍군은 32이었습니다. 반란군은 영조는 가짜이고 밀풍군이 진정한 경종의 양자로 대를 이을 자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밀풍군 본인은 이 계획을 전혀 몰랐고 스스로 영모를 꾀할 의사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밀풍군은 사실상 본인도 이인좌의 난에 휘말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란군이 일방적으로 그를 왕으로 추대했을 뿐 그는 아무런 영모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9일 만인 3월 24일 나는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밀풍군은 반역의 괴수로 압송되었습니다. 영조 역시 밀풍군이 억울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인좌의 난 이후 신하들은 밀풍군은 물론 그의 일가를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려댔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목이 메어 하교를 못할 정도로 슬피 울며 상소를 계속 거절했습니다. 왕으로서 법을 따라야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밀풍군의 억울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영조는 결국 떠밀리듯이 밀풍군에게 자진하라는 명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729년 3월 28일 영조는 정효를 내렸습니다. 영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이란 것이 왕조를 일으킨 시기의 법이고 자신 한 사람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임금들이 이런 상황에서 친족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영조는 자신의 덕이 부족해서 친족들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는 교화가 나라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역적들이 밀풍군을 이용할 빌미를 주게 되었다고 자책했습니다. 너무나 통안스럽고 슬퍼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조는 이탄이 자결할 때 재촉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관례상 시신을 검증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인 부관과 의생과 불의만 들어가서 검증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렇게 밀풍군 이탄은 42살의 나이로 자살했습니다. 그가 꿈꿨던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닌 왕위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의 막내 동생 밀운군마저 나중에 또 다른 영모에 연루되면서 죽었다는 점입니다. 이때가 소현세작의 후손들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밀풍군이 죽은 뒤에도 그의 가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래 역적의 처자는 노륙되어야 하지만 영조가 딱하게 여겨 30년간 신하들의 벌떼 같은 상소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1755년 나주, 괴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728년 무신년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과 관련된 후손들을 샅샅이 찾아 처벌하게 되었고 결국 영조가 밀풍군의 가족들을 처벌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종실이라고 노비로 삼지는 않고 유배만 보냈습니다. 밀풍군의 차남 이진석은 연령군의 사후 양자가 되어 상원군에 봉해졌지만 후손이 없어 파양당했습니다. 삼남 이양석은 숙부인 밀원정 이용의 양자로 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버지 임창군이 6남 5녀를, 밀풍군 본인도 5남 4녀를 둔 자식 부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현세자기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1864년 고종 1년 7월 11일 죄명이 삭제되었고 18일에는 관작이 회복되었습니다. 밀풍군이 죽은 지 13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밀풍군 이탄은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의 혈통이 너무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극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떻게 혈통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혈통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